새벽에 비는 오래된 창고 지붕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다. 외곽에 버려진 낡은 물류창고, 불 꺼진 공장지대. 한복판에 서 있는 그곳은 마치 오래전부터 죄를 묻어두기 위해 존재한 공간처럼 차갑고 축축했다. 희미한 전등 하나가 천장에서 흔들렸고 바닥에는 빗물이 스며든 흔적이 검은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남자들의 발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다. 마대창의 부하들이 이강혁을 끌고 들어왔다. 양쪽 팔을 붙잡힌 이강혁은 옷깃이 흐트러진 채였고 얼굴에는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끌려왔는지, 왜 이 자리에 앉혀지는지 알고 있었다. 최화영의 죄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그 죄의 일부가 되어버린 사람.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다. 끝까지 최화영과 함께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입을 열고 살아남을 것인지. 부하 하나가 마대창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강혁 끌고 왔습니다. 마대창은 창고 한가운데 서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의 얼굴은 빗소리 속에서도 섬뜩할 만큼 굳어 있었다. 정숙희가 자신의 딸 은혜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 그의 안에 남아있던 망설임은 완전히 사라졌다. 최화영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의 딸을 빼앗고 그의 가족을 짓밟고 드림그룹까지 삼키려 한 원수였다. 그리고 이강혁은 그 모든 죄의 그림자로 살아온 자였다. 부하들이 이강혁을 낡은 의자에 앉히고 두 손을 묶었다.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자 이강혁은 이를 악물었다. 마대창은 천천히 그 앞으로 다가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지팡이 끝이 바닥을 두드릴 때마다 창고 안의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대창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었다. 짝 하는 소리가 창고를 갈랐다. 이강혁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입가에 피가 맺혔다. 그러나 그는 소리내지 않았다. 마대창은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너 이놈. 잘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살기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최화영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 불어. 이강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오래된 충성의 잔재가 뒤섞여 있었다. 회장님. 마대창은 다시 한번 그의 뺨을 때리려는 듯 손을 들었다가 멈췄다. 감정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강혁을 무너뜨리려면 공포보다 더 큰 것이 필요했다. 배신의 가능성. 최화영이 먼저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 의심이야말로 두 사람을 갈라놓을 칼이었다. 마대창은 천천히 몸을 낮춰 이강혁의 눈높이에 맞췄다. 너는 아직도 최화영이 널 지켜줄 거라고 믿나? 이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자기 딸 이름도 훔치고 자기 아들도 버리고 필요하면 제 손발처럼 부리던 사람도 한순간에 버리는 여자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끝까지 지켜주겠나? 이강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대창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이라도 말해라. 내가 먼저 말하면 내 죄는 따로 계산해주마. 하지만 최화영이 먼저 입을 열면 넌 그 여자가 버린 쓰레기가 될 뿐이야. 이강혁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최화영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다. 강혁씨, 흔들리지 마요. 당신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당신도 못 살아. 평생 그 말에 묶여 움직였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최화영은 자신과 함께 무너질 여자인가? 아니면 자신을 먼저 희생양으로 던지고 살아남을 여자인가? 그 질문이 이강혁의 눈동자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드림그룹 인근의 한 사무실. 창밖에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최화영과 이강혁의 동선표, 녹취 파일, 폐창고에서 확보한 자료, 실장 사망 사건 관련 사진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오장민은 손에 든 녹음기를 바라보고 있었고 강백호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적었다. 최화영, 이강혁. 그리고 그 사이에 굵은 선 하나를 그었다. 백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최화영 대표님과 이강혁 실장. 두 사람은 서로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범으로 버텼죠. 하지만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장민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둘 중 하나가 먼저 입을 열면 다른 한쪽은 끝나는 구조니까요.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최화영 대표님은 이강혁 실장이 자신을 배신할까 두려워할 겁니다. 이강혁 실장도 최화영 대표님이 자신을 버리고 모든 죄를 떠넘길까 두려워할 거고요. 그는 화이트보드에 또박또박 적었다. 서로가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백호는 장미를 바라보았다. 최화영 대표님과 이 실장 서로가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면 자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장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단순히 소리치고 벌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최화영 같은 사람은 직접 무너뜨리려 하면 더 거칠게 반격한다. 하지만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면 자기 입으로 무너진다. 장미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최화영은 타인을 믿지 않는 여자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의심에 잡아먹힌다. 그러면 저는 최화영 대표님한테 가볼게요. 백호의 얼굴이 굳었다. 장미 씨,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장미는 조용히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예전의 약함이 없었다. 위험한 건 알아요. 하지만 최화영 대표님은 저를 보면 가장 쉽게 흔들려요. 제가 엄마 딸이고 마서린 이름으로 자기 판을 흔든 사람이니까요. 제가 가서 말할게요. 이강혁 실장이 이미 입을 열었을지도 모른다고. 백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사람은 장미 씨를 자극하려 들 겁니다. 정숙혜 씨, 마서린 씨, 그리고 저까지 끌어들여 흔들 거예요. 장미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흔들려도 돼요. 하지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백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바로 밖에 있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장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컵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차가운 물이 담겨 있었다. 최화영을 깨우기 위한 물. 그러나 진짜로 깨워야 하는 것은 그녀의 정신이 아니라 그녀 안에 숨어있는 공포였다. 마대창 저택의 서재는 낮은데도 어두웠다. 커튼이 반쯤 닫혀 있었고 책상 위 스탠드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최화영은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전날 납골당에서의 난동 이후 그녀는 마대창의 지시로 저택 안에 붙잡혀 있었다.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남아 있었고 뺨에는 마대창에게 맞은 흔적이 아직 붉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패배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여전히 계산하고 기다리고 빠져나갈 틈을 찾는 얼굴이었다. 문이 열리고 오장미가 들어왔다. 그녀는 한동안 최화영을 내려다보았다. 자기 엄마의 인생을 훔친 여자. 마은혜라는 이름까지 훔치려 했고 오복길의 납골당까지 건드리려 했던 여자. 자신과 마서린의 삶을 갈라놓은 여자. 장미의 손에 든 컵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최화영의 얼굴에 물을 힘껏 뿌렸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쏟아지자 최화영이 흠칫하며 눈을 떴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고 눈빛에는 순식간에 분노가 치솟았다. 오장미. 장미는 물컵을 내려놓았다. 정신 드세요? 최화영은 이를 악물고 장미를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대표님이 늘 하던 짓보단 약하죠. 사람 인생 훔치고 증거 태우고 죽은 사람 납골당까지 건드리는 것보다는. 최화영은 비웃었다. 너희 모녀가 이제 마대창 회장 등에 업고 사람 잡는구나. 정숙희가 마흔에 되더니 아주 세상이 자기 것 같나 봐. 장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최화영 앞에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일부러 천천히 여유 있게. 최화영이 먼저 말하게 만들기 위해. 대표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봐요. 상황 파악? 내가 지금 내 협박이나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줄 알아? 장미는 낮게 웃었다. 협박 아니에요. 알려드리러 온 거예요. 최화영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뭘? 장미는 살짝 몸을 앞으로 숙였다. 아마도 이 실장님한테 할아버지가 솔깃한 조건을 제시했을 거예요. 최화영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장미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이미 이 실장님이 입을 열지 않았을까? 최화영은 즉시 비웃었다. 이강혁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 같아? 대표님이야말로 이 실장님을 끝까지 지킬 것 같아요? 최화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장미는 계속했다. 대표님이 궁지에 몰리면 누구부터 버리죠? 이강혁 실장님 아닌가요? 검체 바꿔치기, 화재 사고, 실장님 사망 사건, 마흔의 사칭까지.
대표님은 다 이강혁 실장이 혼자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최화영은 입술을 다물었다. 장미의 말은 정확했다. 자신이 정말 그렇게 할 생각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강혁이 움직였고, 이강혁이 처리했고, 이강혁이 현장에 있었다. 법적으로 빠져나가려면 그를 방패로 세우면 된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을 이강혁도 하고 있다면, 그가 먼저 자신을 팔아넘긴다면, 장미는 목소리를 더 낮췄다. 대표님, 이 실장님이 정말 바보일까요? 대표님이 자기를 버릴 거라는 걸 모를까요? 최화영은 차갑게 말했다. 너희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뻔히 보여. 그래요. 수작이에요. 그런데 무서우시죠? 최화영의 눈이 번뜩였다. 장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표님은 사람을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강혁 실장이 먼저 입을 열까봐 무섭잖아요. 최화영은 갑자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부자연스러웠다. 오장미, 너 많이 컸다. 예전엔 울면서 당하기만 하더니 이제 심리전도 해. 장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대표님한테 배웠어요. 사람 약점 파고드는 법. 그 말에 최화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런데 저는 대표님이랑 달라요. 저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약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끌어내기 위해 쓰는 거예요. 최화영은 고개를 젖히며 말했다. 진실? 진실이 그렇게 궁금하면 내 엄마한테도 물어봐. 정숙희, 아니 마은혜가 정말 깨끗한 사람인지. 강백호 씨가 마대창 회장한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최명철이 왜 그 아이를 숨겼는지. 장미의 눈빛이 흔들렸다. 최화영은 그 짧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봐. 너도 무섭잖아. 진실이 내가 믿는 사람들을 찢어놓을까봐. 장미는 숨을 들이쉬었다. 흔들리면 안 된다. 최화영은 늘 이렇게 상대의 가장 약한 곳을 찔러왔다. 장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무서워요. 그래도 대표님보단 낫죠. 저는 무섭다고 사람 죽이지는 않으니까. 최화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순간 서재박 복도에서 백호가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장미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최화영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다. 마대창에게 왜 자신이 중요한가? 최명철이 왜 자신을 숨겼는가? 정숙희와 자신의 관계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엇이 남아있는가? 준호가 심으려는 의심의 씨앗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최화영은 이미 그 흙을 파놓고 있었다. 다시 낡은 창고. 이강혁은 묶인 채 마대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대창은 그의 앞에 작은 녹음기를 놓았다. 이강혁 씨. 최화영은 지금 내가 다 불었다고 믿게 될 거다. 이강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뜻입니까? 마대창은 차갑게 웃었다. 장미가 지금 최화영을 만나고 있다. 내가 입을 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겠지. 그 여자는 너를 믿지 못한다. 곧 불안해서 실수할 거다. 이강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회장님도 같은 수를 쓰시는군요. 마대창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최화영과 너희가 내 딸 인생을 찢어놓은 데 비하면 이 정도는 아주 점잖은 수다. 이강혁은 고개를 숙였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마대창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내가 먼저 말하면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죄까지 뒤집어쓰게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최화영이 먼저 말하면 넌 그 여자의 방패막이가 된다. 선택해라. 이강혁은 낮게 웃었다. 죄수의 딜레마입니까? 마대창은 대답하지 않았다. 최화영을 배신하면 살 수 있고 최화영을 지키면 같이 죽는다. 아주 단순한 계산이지. 이강혁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최화영의 목소리와 준호의 목소리가 뒤엉켰다. 강혁 씨, 흔들리지 마요. 아버지라는 말 듣고 싶으면 먼저 사람처럼 대답해. 준호. 그는 아들이었다. 자신이 몰랐던,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아들. 이강혁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침묵하면 준호도 최화영의 죄 속에 계속 갇히는 것 아닐까. 마대창은 그 변화를 보며 낮게 말했다. 너도 알겠지. 최화영은 절대 준호를 지키지 않는다. 그 아이도 패로 썼을 뿐이야. 이강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준호는 내 아들이라며. 이강혁은 고개를 들었다. 마대창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통찰이 있었다.
아버지라는 말이 부끄럽다면 최소한 그 아이가 더는 채화영의 방패가 되지 않게 해라. 이강혁의 입술이 떨렸다. 그때 창고 바깥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다. 부하 하나가 들어와 말했다. 회장님, 강준호 씨가 왔습니다. 이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마대창은 눈썹을 찌푸렸다. 준호가. 잠시 후 강준호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비에 젖은 코트, 피곤하게 가라앉은 얼굴, 그러나 눈빛만큼은 차갑게 살아있었다. 그는 묶여있는 이강혁을 보고 잠시 멈췄다. 친아버지. 그 단어는 아직도 목에 걸린 가시 같았다.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에는 아들을 만난 복잡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속인 남자를 향한 차가운 분노가 떠올라 있었다. 목이 좋네요. 이강혁은 힘겹게 말했다. 준호야. 준호는 즉시 얼굴을 굳혔다. 그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마대창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여긴 왜 왔나? 준호는 마대창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다. 회장님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강백호 씨에게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마대창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백호 군에게? 준호는 이강혁을 한번 바라보고는 낮게 말했다. 마 회장님이 강백호 씨를 왜 그렇게 붙잡는지 저도 궁금해졌거든요. 마대창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불안하고 위험했다. 최명철, 최하준, 마동석, 정숙희. 이름들이 너무 많이 엮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장님은 강백호 씨에게 필요한 진실을 다 말하지 않으시더군요. 마대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말 조심해라.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이제 말 조심하면서 살 생각 없습니다. 제 인생이 거짓말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강백호 씨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전부를 말하고 있는지. 이강혁이 낮게 말했다. 준호야, 그만해. 준호는 그를 돌아보았다. 왜요? 당신들이 숨긴 진실은 괜찮고 제가 의심하는 건 안 됩니까? 그 말은 마대창에게도 이강혁에게도 칼처럼 박혔다. 같은 시각, 저택 서재 안. 채화영은 장미의 말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분명히 불안했다. 이강혁이 입을 열었을까? 마대창이 어떤 조건을 걸었을까? 이강혁은 준호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조건 자신의 편이 아닐 수 있다. 오장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대표님, 이 실장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대표님이 위험해지면 자기를 버릴 거라는 걸. 그래서 먼저 살 길을 찾을 거예요. 채화영은 이를 악물었다. 이강혁은 못 배시네. 왜요? 대표님을 사랑해서요? 아니면 대표님이 시킨 죄를 같이 저질러서요? 채화영의 얼굴이 굳었다. 장미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공범은 신뢰로 묶이는 게 아니에요. 약점으로 묶이는 거죠. 그런데 약점이 더는 보호막이 아니라 목줄이 되는 순간 먼저 끊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채화영의 숨이 거칠어졌다. 장미는 낮게 속삭였다.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강혁 실장이 대표님을 배신하기 전에 대표님이 먼저 이강혁 실장을 버리지 않겠어요? 그 말에 채화영의 눈빛이 번뜩였다. 장미는 보았다. 지금 채화영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강혁에게 죄를 떠넘기는 시나리오. 검체 조작, 실장 사망 은폐, 화재 사고 기록 삭제, 마흔의 사칭 공모. 어디까지를 이강혁의 단독 범행으로 만들 수 있는가? 채화영은 천천히 웃었다. 오장미, 너 지금 나한테 자백을 유도하는 거지? 네. 장미는 숨기지 않았다. 그런데 대표님은 이미 계산하고 있잖아요. 이강혁 실장을 어떻게 버릴지. 채화영의 웃음이 사라졌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난 멍청하지 않아. 그럼 더 잘 알겠네요. 이강혁 실장이 대표님보다 먼저 움직이면 대표님이 끝이라는 거. 채화영은 입술을 다물었다. 그 침묵이 장미에게는 작은 승리였다. 서재박 백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준호였다. 백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강준호 씨. 수학이 넘어 준호의 목소리는 묘하게 차분했다. 강백호 씨. 아니, 최하준 씨. 잠깐 봅시다. 백호의 눈빛이 굳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마 회장님이 당신에게 뭘 숨기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백호는 침묵했다. 바로 그 순간 최화영이 조금 전 했던 말이 떠올랐다. 강백호 씨가 마대창 회장한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최명철이 왜 그 아이를 숨겼는지 같은 의심이 다른 입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준호는 낮게 웃었다. 궁금하면 직접 오세요. 낡은 창고입니다. 여기 이강혁도 있고 마 회장님도 있습니다. 백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회장님이요? 네. 다들 모여있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만 없어요. 당사자인데 말이죠. 전화가 끊겼다. 백호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안에 작은 의심이 파고들었다. 왜 마대창은 자신을 최하준이라 부르며 손을 잡았는가? 왜 최명철의 이야기를 전부 말하지 않았는가? 왜 자신의 출생과 정숙희, 마동석의 죽음 사이에 아직도 빈칸이 남아있는가? 그는 서재문을 바라보았다. 장미는 아직 최화영을 상대하고 있었다. 지금 떠나면 장미를 혼자 두는 셈이다. 그러나 창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자신을 제외하고 진실을 정리할지도 모른다. 그때 서재 안에서 최화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장미, 강백호 씨한테 말해줘. 마대창이 그 사람을 지키는 건 사랑 때문만은 아니라고. 백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장미가 날카롭게 말했다. 또 무슨 거짓말이에요? 최화영은 웃었다. 거짓말일까? 마대창이 최하준을 보는 눈빛이 그냥 친구 손주 보는 눈빛이던가. 백호의 손이 굳어졌다. 장미는 최화영을 노려보았다. 대표님, 백호 씨까지 흔들 생각하지 마세요. 흔들리는 건 이미 흔들릴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그 말은 밖에서 듣고 있던 백호의 심장에 박혔다. 장면은 창고로 돌아간다. 준호는 마대창 앞에 서 있었다. 회장님, 강백호 씨가 알아야 할 게 더 있죠? 마대창은 낮게 말했다. 자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드나.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저는 몰라도 됩니다. 대신 이강혁은 알겠죠. 모두의 시선이 이강혁에게 향했다. 이강혁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준호가 천천히 다가가 이강혁 앞에 섰다. 말해요. 최하준이 왜 숨겨졌는지, 마동석의 죽음과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마 회장님은 그걸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이강혁은 준호를 올려다보았다. 너 지금 위험한 말을 하고 있다. 평생 위험한 진실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가 위험합니까? 마대창이 지팡이를 움켜쥐었다. 강준호. 준호는 마대창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저는 최 대표를 믿지 않습니다. 이강혁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장님도 다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대창의 눈빛이 서늘해졌다.